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디엘스-올드 반응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디엘스-올드 반응이 거꾸로 가는 거지. 거꾸로 디엘스-올드 반응도 가능하다. 그래서 거꾸로 디엘스-올드 반응을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은 리트로 디엘스-올드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와 같은 이중결합 화합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만들었겠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만들었겠느냐. 결과적으로 봐서는 지금 요 이중결합이 자 어떤 식으로 되는가 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전자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하고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고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면 여기가 1번, 2번, 3번으로 이동이 가능해 주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두 개가. 자,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은, 자, 여기가, 자, 여기에서 이렇게 밀어넣어 주게 되면 여기가 끊어졌죠. 여기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중결합이 되고 여기가 끊어졌죠. 그럼 이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한 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가 끊어지고 여기가 끊어지는데 여기는 이중결합이 되고 여기는 단일결합이 되고 여기는 이중결합이 됐죠. 또 이게 나오는 거죠. 요게. 그래가지고는 요 화합물 한 개 가지고 디엘스-올드 반응은 뭐가 만들어지나요? 지금 여기에서 요게 되는데 요 상태가 되는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요 상태가 되는데 여기에서도 요게 이거하고 같은 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엘스-올드 반응을 해서 얻어지는 프로덕트가 이거라.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거꾸로 디엘스-올드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일어나 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요와 같은 이중결합이 있는 행태의 화합물 하나, 이중결합이 있는 행태의 화합물의 하나가 되니까 이걸 뭐가 되나? 두 개의 요런 화합물이 만들어진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와 같은 한 가지 화합물을 그 다음에 두 가지 종류, 여기는 같은 화합물이니까 두 개지만은 또 구조가 다르다면은 여기에 뭐 작용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서로 다른 화합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화합물을 가지고 두 개를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자, 이런 것들을 자, 여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어떤 형태로 되겠는가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요 형태를 보세요. 요 형태 보면은 자,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하고 같나요? 지금 이거하고 같은 거죠. 이와 같은 구조가. 단지 여기가 뭐가 돼가지고 있나? NH로 돼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죠. 형태가 되는데 여기에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형태의 반응이 가능해 주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서 전자를 이렇게 밀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전자를 밀어넣어 주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전자를 이렇게 밀어넣어 주게 되죠. 그럼 뭐가 되나요? 여기에 이중결합이 생기고 여기에 이중결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빠져나가는가 하면 이와 같은 다이이마이드 화합물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이와 같은 형태가 하이드라젠이 연결돼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가 목킬 옥사이드하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중결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자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이렇게 밀어 넣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이중결합, 여기에 이중결합. 요 두 개를 만나면 뭐가 되나? 요게 되죠. 요걸 다시 하면은 이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디엘스올드 반응, 이렇게 가면은 리트루 디엘스올드 반응이 일어나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넘어가기 전에 이와 같은 펜안초라센 화합물은 페난츄린 화합물은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순수한 화합물을 만들어 주는데 용매에 녹을 수가 있으니까 퓨리티를 순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순수한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순수한 화합물을. 그런데 이런 화합물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는 벤젠이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는 것이고 여기는 벤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이것을 펜타신이라고 합니다. 펜타신인데 이것은 중요한 전자재료 물질이에요. 우리가 디스플레이 같은 이와 같은 OLED라든지 이와 같은 디스플레이 화합물을 만들 때에 많이 필요한 화합물입니다. 이게. 그렇다면은 이것을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퓨리티가, 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느 만큼? 99.999 이상의 퍼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39, 49 이렇게 가나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순수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더 불가능한 이야기는 이 자체가 이것을 순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분리하든지 무엇을 정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 물질이 펜타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아무데도 안 녹아요. 아무데도 안 녹아. 그럼 뭐가 되나? 이것은 고사하고 순수한 이것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산업적으로는 그것이 필요하잖아요. 화학적으로도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하겠나요? 아무데도 안 녹아.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녹으면은 칼럼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디스틸레이션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런 방법을 찾아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와 같은 펜타신을 뭐가 하나 정제하는데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다? 디엘스 올드 반응을 필요로 하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왜? 내가 하필이면 이 이야기를 끝내니까. 왜? 여기서 리티루 디엘스 올드 반응하면서 이 이야기를 끝내니까 그렇게 예측은 해 줄 수가 있죠. 근데 실제는 그렇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와 같은 화합물은 어디에도 안 녹아.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와 같이 있는 경우는 이거는 별 차이가 없죠. 그런데 이 화합물은 솔번트에 녹아. 그럼 이런 화합물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화합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럼 디엘솔드 해가지고 이런 반응을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 단계에서 리트루 디엘솔드 해가지고 쫙 반응을 시켜버리게 되면 뭐가 되나? 이게 빠져나가면서 그때는 이것만 얻어지게 되는 거죠. 다른 게 얻어질 게 없잖아. 이 반응이 잘 가. 그런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녹이려고 이것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대충 해서 반응을 해서 이것을 녹여가지고 하려고 하면 녹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돼. 언제 녹는가 하면은 온도가 230도씨. 그 다음에 HCl, 강한 HCl 조건에서 이게 녹습니다. 그런데 아무 쓸모가 없죠. 그거는 우리가 순도를 조절하는 거 아무런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뭘 하나요? 이런 반응, 여기에 벤젠고리를 하나를 더 붙이는 거죠. 여기 벤젠고리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는 이런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런데 이런 화합물은 얼마든지 용매에 잘 녹아. 그럼 이 화합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이 화합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이 화합물을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반응시켜가지고 이것만 뽑아내버려. 그럼 남는 건 뭐밖에 없나요? 이거밖에 없죠. 조절할 필요가 없죠. 녹일 필요가 없잖아요. 나머지 불순물만 조절하면 되는 거죠. 왜 이 자체는 안 녹으니까 아무 데도 어디에도. 그렇게 해서 순도를 이런 식으로 높여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되나 OLED라든지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물질에 전자재료를 하는데 이와 같은 펜타신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민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얻어지기 처음부터 알려진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은 조건에서 본다면은 디엘솔드 반응으로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리트로 디엘솔드 반응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러면은 디엘솔드 반응 프로덕트를 해서 이것을 만들고 리트로 디엘솔드에서 끊어버리면은 뭐가 되나요? 다시 아로매틱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벤젠고리 하나 더 붙이고 여기다가 하나 벤젠고리 하나 더 붙이면은 아주 유용한 이런 화합물들을 순수한 상태로 얻을 수가 있는. 왜? 이것이 순수하죠. 이 상태는 얼마든지 순수하게 만들 수가 있어. 그럼 순수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 반응 시켜주게 되면은 뭐가 되나? 펜타신은 아무것도 안 녹고 그 다음에 불순물만 계속 녹여내면 되겠죠. 그럼 이것은 아주 깨끗한 순도가 높은 펜타신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행태에서 어떤 결합이 이제 이루어지는가 한 번 더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거하고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요와 같이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거죠. 요와 같이 만나면 요와 같은 결합이 시그마 결합이 생성이 되겠죠. 피계도 함수와 피계도 함수가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디엘솔드 반응에서는 항상 위아래로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여기는 시그마 결합, 여기는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상태로 만나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 삼중결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죠? 삼중결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 이중결합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이 되겠고, 이것을 패면은 이와 같은 상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에, 이 두 가지 화합물이 가능합니다. 그럼 연립학적으로 봐서는 어떤 화합물이 더 안정하나요? 이 두 가지 화합물 중에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상태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거하고 박치기를 할 수 있는 게 더 크느냐, 아니면은 이 상태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상태로 되어 가지고 있는 거하고 박치기를 더 잘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박치기를 한다면 요것과 요것은 어떻게 박치하겠는가? 당연하게 뭐가 되나요? 이것이 밖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이퀴토리얼, 액슈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 형태가 이퀴토리얼 이퀴토리얼 형태로 되어 가지고 있는 형태가 이와 같이 수직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것이 안정한 상태가 되는. 이것은 서로 충돌해 주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서로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안정해요. 그래서 연력학적으로 이 화합물이 더 안정합니다. 연력학적으로. 그런데 디엘솔드 반응을 해주게 되면은 이 화합물이 더 우세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더 우세하게 만들어져. 그거 좀 어려운 일이죠. 그냥 가장
우리가 안정한 형태로 액슈얼 폼보다는 이퀴토리얼로 가는 것이 더 안정한데 실제로 생성되는 것은 이게 80% 이것이 20%밖에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허허, 이것이 무슨 이유가 될까 하는 거죠. 특별하게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중결합이 다이앤이 있고 다이애노파일이 이와 같은 굿 다이애노파일이 있다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은 뭐가 되느냐 반대로 되는 것이 더 나으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가 이렇게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바깥쪽으로 나가주는 것이 훨씬 더 안정한 상태가 되는데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한 놈이 더 많이 생겨. 그죠?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한 것이. 이것이 열역학적으로 더 안정한데 더 적게 생겨. 왜 이렇게 되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것을 우리가 엑소 프로덕트라고 하고 바깥쪽으로 생기는 걸 이게 엑소 프로덕트 그다음에 엔도 프로덕트. 그래서 엑소 프로덕트가 열역학적으로 안정한 반면에 생성되는 것은 오히려 엔도 프로덕트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80% 20%인데 이 구조에 따라서 이것은 뭐가 되나 96대 4%로 엔도 프로덕트가 우세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이렇게 본다면은 이런 상태가 되는 게 나으냐 아니면은 지금 이런 상태가 되는 게 나으냐 했을 때에 이게 더 열역학적으로 안정한데 오히려 엔드 프로덕트가 85대 15.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이것이 우세하게 생기고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뭐가 되나 35대 65. 오히려 이걸 엑스 프로덕트를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우세하게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봐서는 엔도 프로덕트가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하게 보이는데 생성되는 것은 듀얼스 올드 반응에서는 더 많이 생긴다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선 여기를 먼저 보고 합시다. 지금 이런 상태가 되면은 지금 여기가 전자가 많아지고 여기가 전자가 더 많아지고 여기는 전자가 더 부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는 이것이 이쪽으로 반응하나 저쪽으로 반응하나 똑같은 생성물이 얻어져 나오게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봤던 것이 요런 형태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까 이중결합 여기에 다이앤이 있죠. 이렇게 반응하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엔도 프로덕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엔도 프로덕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 열역학적으로 안정한 엑소가 얻어지지 않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들어가는가? 왜 안쪽으로 들어가 주느냐 하는 경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지금 여기에 자,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나요? 지금 피계담수가 있죠. 피계담수가. 그 다음에 여기에 피계담수가 있고, 여기에 피계담수가 있고, 여기에 피계담수가, 여기에 피계담수끼리 사인을 맞추죠. 호모, 루모 상태에서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깥쪽으로 하는 경우, 안쪽으로 하는 경우에 뭐가 차이가 있는가 하면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한데도 뭐가 되나요? 이게 엔도 프로덕트가 우세하게 생기게 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카르보닐 그룹에 있는 요 피계담수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원래 요 계담수는 여기에 4파이, 여기에 2파이, 여기가 호모가 되면 여기는 루모, 여기가 루모가 되면 여기는 호모가 돼서 여기는 뭐가 되나? 시그마 결합을 이룹니다. 시그마 결합을 이루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에 이것이 바깥쪽으로 되면은 우리는 연력학적으로 안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엔드 프로덕트가 우세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요 피계도 함수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게 반응을 하는데 요 피계도 함수 두 개가 뭐하고 멀지만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행태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요 피계도 함수 방향이 거의 같은 행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같고 요것도 같고 요건 뭐가 되나 요거까지도 이제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궤도함수적으로 보면 상당히 안정한 행태가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항상 x보다는 엔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 엔도 이펙트라고 하든지 엔도 이펙트 아니면은 세컨더리 이펙트라고 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 1차적으로 요 결합을 다 했죠. 피계도 함수하고 피계도 함수 간에 했고 그 다음에 요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요게 가까이 요게 서로 가까이 있으면서 뭐가 되나 좀 기분이 좀 좋은 모양이죠. 그러면서 안정화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와 같은 상태가 됐을 때가 더 뭐가 좀 우세하게 진행이 되고 바깥쪽으로 되는 것보다는 요와 같은 상태가 더 우세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세컨드 이펙트 아니면은 엔도 이펙트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엔도 이펙트, 세컨드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프로덕트는 엑소보다는 엔도가 우세하게 얻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반응을 시키느냐 하는 거죠. 반응을 시키느냐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간단한 반응기들이 결과적으로 뭐냐 이것은 고온 고압에서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가지고 있는 행태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반응들을 일반적으로 봐서는 이 반응은 실제적으로는 좀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하는 반응입니다. 마이크로웨이브는 우리가 집에서 그죠? 차가운 음식을 데워서 먹을 때 많이 쓰게 되죠.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웨이브 장치에서는 마이크로웨이브가 온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온도를 높여줄 수 있겠나요? 마이크로웨이브가 좋아하는 것은 극성 물질을 좋아합니다. 그럼 우리가 냉동이 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음이 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고 얼음은 물의 모양이죠. 그럼 물은 OH는 극성이죠. 극성 결합을 아주 극성이 센 결합이죠. 극성 결합이야. 그러면은 그런 물이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 것을 극성 물질을 마이크로웨이브는 빨리 잘 돌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풍차를 돌릴 때 전기를 생산하는 것처럼 작은 분자를 돌리면 에너지가 없죠. 아주 조그마한 에너지가 있는데 이것을 매우 빠르게 돌려주게 됩니다. 1초에 몇억 번, 거의 1억 번에 가깝게 이것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나? 그것은 아주 작은 회전 에너지지만 그것이 모여가지고 나중에는 큰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얼음을 녹이고 그 다음에 음식을 데워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로웨이브가 또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런 행태를 데울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을 가해주게 되면 여기서부터 열을 가해주게 되면 천천히 올라가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뜨겁고 여기는 좀 차갑고 이렇게 되는데 마이크로웨이브는 온갖 쪽을 한꺼번에 다 마이크로웨이브가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쉽게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온도를 가열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반응기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자 컨벤셔널 히팅에서는 열을 가해 가지고 하는 것에서는 72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해 주면 10분 만에 반응이 가버리는 거죠. 그만큼 큰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되나 컨벤셔널 히팅에서는 DMF 용매 속에서 6시간 동안을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마이크로웨이브를 써주게 되면 솔버트 없이 20분 만에 쫙 반응이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겠네요. 이와 같은 장치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시료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조금밖에. 우리가 이만큼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게 되면 마이크로웨이브 시스템을 큰 시스템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우리가
디엘스 올드 반응에서는 아무런 펑셔널 그룹이 없으면 고온, 고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필요하간데 그런 것들을 에너지 소스로서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꼭 필요하면 산업적으로는 뭐가 되나 마이크로웨이브를 큰 시설을 해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을 시키는데 반응이 다 잘 가. 그런데 더 반응이 잘 갈 수 있는 방법은 이와 같은 화합물들의 공통점이 뭐죠? 이와 같은 화합물의 공통점은 메탈로 가지고 있는 메탈 할라이드 화합물들은 그 다음에 리빙 그룹으로 잘 떨어질 수 있는 것들로 되어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은 언제든지 전자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전자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산과 연기로 구분하면 뭐가 되나? 루이스 애시드가 되죠. 그래서 루이스 애시드를 촉매로 넣어주게 되면 이 반응이 빨리 잘 간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반응을 시켜줬을 때 이대로 시키는 게 나으냐, 아니면 여기다가 루이스 애시드를 집어넣어 가지고 반응을 시키느냐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겁니다. 이게. 그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솔본트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율이라든지 비율도 이제 이런 차이가 나는 반면에 나중에 애시드를 넣어주느냐 안 넣어주느냐에 따라서도 반응 속도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양을 크게 한다든지 좀 압력을 높여서 하는 방법으로서는 이게 이제 압력 장치를 뭐죠? 하이프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반응 장치를 개발을 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반응이 킬로바까지 상당히 높은 압력이죠. 그래서 이 압력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압력을 높여줘서 이와 같은 원하는 생성물을 얻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잘라줘 버리게 되면은 이런 화합물들을 얻는 그런 반응들이 많이 알려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쉬운 반응은 아니죠. 그런데 꼭 필요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면서 이게 다이애노 파일 중에서 뭐 있나요? 지금 다이앤 중에서 그레이트 다이앤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레이트 다이앤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요거죠. 요것을 다니셰프스키 교수가 예일 대학에 있는 다니셰프스키 교수가 개발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도 다니셰프스 다이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주게 됩니다. 자, 이 다이앤을 어떻게 만드는가 봅시다. 이와 같은 화합물입니다. 카르보닐, 그 다음에 여기 카르보닐이죠. 그렇게 어려운 화합물은 아니죠. 어렵게 화합물은 아닌데 우리가 만든 마이너스 리튬 플러스 이게 LDA가 되죠. 그래서 이 LDA가 하는 역할이 여기에 있는 H를 뽑습니다. 여기가 H 있죠. 뽑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생성물은 뭐가 되겠나? 여기에서 얻어지는 것은 OCH3, O- 되겠죠. O- 되는데 Cl, CH3, CH3, CH3 되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생성되는 화합물이 결과적으로는 이게 OT
TMS가 되는 거죠. 요 물질이. 이게 메슬, 사일릴 클로라이드인데 여기서 이렇게 치게 되면은 여기가 O, 실릴 그 다음에 트라이메슬. 뭐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정확하게 여기서 한번 더 나타내 볼까요? 요런 구조 물질이 이와 같은 물질이 되는 거죠. 요 물질이 결과적으로는 다인셰프스키 다이엔이 되는 거죠. 자, 다인셰프스키 다이엔을 우리가 만들어 봤어요. 자, 이것을 만들고 나면은, 자, 이것을 다 지웁니다. 만들고 나면은 이와 같은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여기서 전자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게 되죠. 그럼 여기가 전자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전자를 밀어 넣어줘. 여기는 전자가 더 많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카르보닐 그룹이 전자를 당겨줘. 그러면 여기는 전자가 더 많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둘이가 여기서밖에 만날 수가 없죠. 여기서 만나면은 이와 같은 생성물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게 끝이죠. 이게 끝이라. 그런데 여기에서 요 구조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카이랄 센터가 몇 개가 생기는가 하면은 여기에 카이랄 센터가 생기죠. 여기에 메슬 그룹, 그죠? 여기 메슬 그룹이 있었고 여기 H가 이렇게 만나요. 그 다음에 요 상태가 요 메톡시 그룹이 이런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만나기 때문에 하나가 요게 위에가 되면은 나머지는 아래로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이것이 두 개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메톡시 그룹이 아래로 해가지고 카이랄 센터가 갑자기 몇 개가 생겼나요? 한 개, 두 개, 세 개가 생긴 거죠. 세 개가. 자, 이거는 끝이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여기다가 산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 생성물에서 산으로 처리를 해보세요. 어떤 생성물이 얻어지게 될까? 이게. 산으로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자, 요 모양만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요 모양이, 이렇게 된 모양이, 요게 뭐로 바뀌는가 하면은, 여기는 이중결합이 되고, 여기는 카르보닐이 되면서, 그 다음에 식스 멤버드링이 되고, 카이랄 센터가 두 개가 있는 이런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화합물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디엘스 올드 반응을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다인셰프스키는 이것을 쉽게 만들었죠. 그 다음 이거하고 반응 쉽게 만들었죠. 만들고 산으로 처리를 해주고 나면은 이 화합물이 짝가닥 나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될까? 이게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서 어떤 형태로 되는가 하면은, 자, 오케이. 자, 여기에서 본다면 산을 써주게 되면 가장 쉽게 떨어지는 부분이 뭘까 하는 거죠. 프로토네이션이 되면은 여기가 되겠죠. 플러스 되는 거죠. 플러스 되는 것이고, 카르보닐이 이렇게 된. 자, 그러면은 요와 같은, 여기가 트라이메슬 사일릴 그룹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와 같은 형태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산을 만나가지고 요와 같은 형태로 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나중에는 여기에 저그 반응이 일어나주게 되는 것이고 전자가 결과적으로는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서 실릴 그룹에 프로토네이션이 돼가지고 실릴 하이드라이드가 끊어져 나가고 하면서 이와 같은 행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와 같은 화합물을 다른 방법으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이걸 가지고 출발 물질을 쓰는 거지.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 다음에 LDA 가지고 해주게 되면은 다니셰프스키를 리어전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서 써도 돼요. 그냥 사서 그 다음에 이거하고 반응시켜주게 되면 이게 만들어지고 이것을 산으로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화합물을 만들 때, 그 다음에 여기에 카이라 센터가 있는 화합물을 만들 때는 뭘로 써주는 게 이와 같은 다니셰프스키 다이앤을 사서 그 다음에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쉽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와 같은 시약을 사서 우리가 유용한 이와 같은 화합물을 만드는데 사용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와 같은 형태를, 똑같은 형태죠? 똑같은 형태라. 이 화합물을 삼중결합하고 반응시켜주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삼중결합하고 반응시켜주게 되면 아까는 이중결합이 하나 생겼는데 요거 하면서 이중결합이 하나 생겼죠. 여기가 OH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요 그룹이 그대로 있죠. 그 그룹이 있으면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OM이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중결합이 생기고 여기는 OH 되면서 여기에 이렇게 되면은 이놀 타입이 되는 거죠. 이놀 타입이 되면서 OH가 되든지 아니면 키토 타입이 되면서 난아로메티시티가 되는데 여기는 이놀 타입이 되면서 아로메티시티가 되니까 이놀 타입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화합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화합물을 다른 방법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뭘 사용해 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디얼스홀드 반응,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와 같은 이와 같은 다이앤을 사용을 데니스 셰페스키 다이앤을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쉽게 이와 같은 아로매틱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화합물을 이용을 해서 디얼스 올드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포인트는 여기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하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생성물을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요 이중결합에 나이트로 화합물이 있는 것은 여기가 이중결합에 CO가 되는 화합물하고 이퀴발런트 동등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중에 이와 같은 것을 얻은 다음에 소듐 메톡사이드하고 그 다음에 루이스 애시드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네프 리액션이 이해 가지고 요 그룹이 떨어져 나가고 여기가 카르보닐이 된다는 거죠. 카르보닐이. 다니셰프스키 리액션도 좋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반응도 나이트로 그룹을 만들어주고 나서 나중에 나이트로 그룹을 떼내고 카르보닐로 바꿔주는 반응도 나빼시지요. 이것도 좋은 반응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반응을 시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반응시키면은 생성물이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형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만들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DBU를 쓰게 되면은 이것이 끊어져 가지고 그냥 요런 형태로 되면서 요 카르보닐은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메타 에렉트를 얻을 수도 있게 됩니다. 어쨌든 나이트로 그룹을 좀 사용하는 방법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와 같은 형태가 키논 형태가 되겠죠. 이와 같은 형태도 가능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키논 형태에서 여기가 이민이 된 거, 여기가 이중결합이 된 거, 양쪽이 다 이중결합이 된 이런 화합물들도 실제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포멤버링이 있을 때는 요거는 괜찮은데 요거는 좀 불안정해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를 가해주게 되면은 이게 있는 상태로 깨어지게 됩니다. 그럼 아로매티시티는 깨졌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더블 본드가 생겼죠. 그러면은 다이앤이 되는 것이고 다이앤은 파이를 반응시켜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화합물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화합물을 얻는데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하는 거죠. 왜? 쉽지는 않게 되겠지만은 요것을 잘 활용하면 이와 같은 다이앤을 만들 수가 있고 이것은 다이앤 파일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럼 반응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생성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엘스 올드 반응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반응들을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스테레오 케미스트리 부분 중에서 디엘스 올드 반응 어떻게 해서 카이랄 센터가 생기고 그 다음에 고리 화합물이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엑소보다는 엔도가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리트로 디엘스 올드 반응 이제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것은 거기서 끝을 내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지금 밑에 있는 요 형태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게 딱 맞으면은 매칭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만나면 되고 이것은 이렇게 만나면 되고 이렇게 만나면 되면은 매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런데 요 중에는 이것은 만나지 못하고 이것도 만나지가 못하는 거죠. 미스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체 안에 우리가 어떤 약을 먹었을 때 우리가 맛을 느낀다, 그 다음에 향을 느낀다 할 때는 이런 게 매칭이 될 때에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아프다, 그 다음에 낫는다, 그 다음에 향이 좋다 이런 형태로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 가지를 보게 되면은 이게 돼야 딱 그게 반응이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하나의 리셉터라고 본다면은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이 같은 형태로 다 됐을 때는 매칭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자, 요게 아로매틱하고 요 아로매틱하고는 뭐가 되나 파이파이 스태킹 매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OH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플러스하고 여기는 전자가 많고 여기는 전자가 부족하니까 가능해 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전자가 많고 여기는 전자가 부족하니까 매칭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매칭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전자가 부족하고 전자가 많고 매칭이 돼. 여기는 전자가 부족하고 여기는 전자가 많은데 뭐가 되나요? 방향이 안 맞는 거죠. 방향이 안 맞아. 방향 안 맞으면 이것은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뭐가 되나? 활성이 나타난다. 이럴 때는 매칭 안 될 때는 활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아드레날린이라. 그죠? 그런데 이게 R 형태의 아드레날린이라.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 신체하고 딱 매칭이 됩니다. 그런데 S 형태의 이넨시오몬은 요 아드레날린의 S 형태는 다른 거 두 개는 세 개 중에 세 개가 매칭이 돼야 되는데 한 개는 전혀 매칭이 안 되는 거죠.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서는 활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스피린을 먹었어. 그럼 뭐가 되나요? 열이 내려간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통증이 없어진다는 것은 뭔가 반응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스피린이 이런 구조라.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아스피린은 물론 여기에서 카이랄 센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1897년도에 호프만이 이것을 만들어냅니다. 자, 어디서 만들어내나요? 이와 같은 버드나무라든지 그런 종류의 나무에 이와 같은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좋은 효과를 나타내. 그런데 냄새가 나고 독성이 강하고 해서 사용하기는 의약품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단지 요 OH가 돼 가지고 있는 것을 요 부분을 누가 호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세틸 그룹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독성도 확 줄어들고 냄새도 나지 않고 그 다음에 활성도 아주 좋아지는 그런 의약품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1897년에 이것을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상용화는 세계적으로 상용화는 1899년도부터 상용화를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상용화가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유사한 게 타이레놀이죠. 타이레놀도 아스피린의 구조를 봐가면서
새로운 행태를 했는데 처음에 이 물질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아세틸레이션을 하니까 좋다 해서 아세틸레이션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NH2가 반응성이 더 커지 OH보다. 그럼 여기가 아세틸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세틸레이션을 했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은 타이레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부프로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어릴 때 그냥 빨간 약으로 먹은 게 있죠. 시럽, 빨간 시럽. 그게 브루펜 시럽이죠. 브루펜 시럽인데 이런 형태로 먹은 것이 어릴 때, 그죠? 그리 했는데 뭐 지금도 어린이만 먹는 건 아니에요. 에드빌이라든지 몰틴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해열진 통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 화합물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카이랄 센터를 하나를 가지고 있어. 카이랄 센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는데 카이랄 센터를 보게 되면 S가 되네요. 그래서 이 S가 형태의 약을 먹게 되면은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 그런데 R 형태는 이게 똑같은 구조잖아요. 하나는 거울상 이성질인데 이걸 먹었을 때는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이걸 먹었을 때는 100%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에 이거는 100%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무엇 때문에 그러냐? 결과적으로는 입체 구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활성을 나타내는 거하고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똑같은 구조인데 하나는 뭐였나요? S, 하나는 R인데 이것은 100% 효과가 있는 반면에 이거는 100% 효과가 없어. 전혀 효과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화합물에 뭐가 되나? 스티로케미스트리하고도 생긴 모양하고도 관계가 되지만 화학적인 구조하고도 관계가 되지만은 거기에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되어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도 효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와 같은 구조는 이와 같은 나프록센은 결과적으로는 엘리브로서 팔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이런 형태가 메실 그룹이 다운이죠. 메실 그룹이 다운입니다. 다운이고 그 다음에 요 메실 그룹이 여기도 다운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거울상으로 보게 돼 가지고 있으니까 요 메실 그룹하고 같은 행 거울상으로 마주 보고 있으니까 요것은 S 그 다음에 요것은 R 레프록센입니다. 근데 두 가지 중에서 아까는 뭐였나요? 여기서는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효과가 있는데 한 가지는 꽝이 아무것도 효과가 없어. 근데 이것은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여기가 S, 여기는 R이 되는데 S는 anti-inflammatory agent라. 그게 염증을 치료해주는 약이 되죠. 그런데 이것은 염증을 치료하든지 아니면은 안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간에 아주 강한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이 약은 어떻게 하면은 섭취를 하면 되겠나요? 이 약은 카이랄 센터가 있다는 이야기는 비싸야 되죠. 비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릴 때 먹은 약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 뭐처럼? 이와 같은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처럼 카이랄 센터가 없는 물질처럼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 그런데 왜 비싸지 않을까요? 여기에 카이랄 센터가 엄연하게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카이랄 센터가 있지만은 이것이 아무런 영향을 미쳐주지 않기 때문에 카이랄 센터의 영향을 차라리 이거 반반 섞이는 수도 있죠. 반응을 시키면 반반은 섞입니다. 그런데 효과는 이게 있고 이거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양을 2배로 하면 되는 거죠. 양을 2배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리를 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대로 팔면 되니까 약 가격도 카이랄 센터가 없는 것처럼 약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약을 먹는다면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먹으면은 뭐가 되나요? anti-inflammatory agent로서 역할을 하는 반면에 그 다음에 간에다가 강한 독성을 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죠. 그러면 한쪽은 낫고 한쪽은 병을 일으키게 되니까 이 물질은 뭐가 되나요? 함께 복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이와 같은 물질만 따로 분리를 해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데서 하나를 분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만큼
단가가 높아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릴 때 먹었던 브루펜 시럽은 이런 어떤 양리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에 그러면은 이것은 아무런 영향을 미쳐주지 않으니까 그냥 요거하고 둘을 섞어 가지고 하는데 양이 2배로만 먹어주게 되면은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가격도 지금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이런 특성이 있다면은 이것을 2개를 섞어서 먹는다는 것은 바보짓이지. 그렇잖아요. 그럼 이것은 따로따로 먹어야 돼. 간을 나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먹을 필요는 없죠. 그렇다면 이걸 먹어야 되면은 요 2가지가 섞여 있는 물질을 분리를 해줘야 되는 분리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 이네시오모 관계잖아요. 그래서 분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야. 그러면은 가격은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케토프로펜은 그래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뭘로 쓰나요? 지금 케토톱 할 때에 여러 가지 염증 치료제로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바이아그라, 비아그라 하는 것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처음에는 실제적으로는 이것을 1992년도가 중요한 해가 되는데 뭐냐면은 고혈압 치료제로서 이것을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고혈압 치료제로서의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고혈압 치료제로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했는데 고혈압 효과는 꽝이 되는 거죠. 꽝이 됩니다. 꽝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고민을 하다가 1994년도에 이 약을 폐기를 하면서 뭘 하는가 하면은 폐기를 하면서 1994년도에 폐기를 하는데 폐기를 하기 전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폐기를 하기 전에 딱 한 가지 생각을 하면 이것 혹시 다른 데 쓸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하면 이와 같은 화합물을 개발하는데 고혈압 치료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면 어디에 세포라든지 그 다음에 동물들의 실험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뭔지가 동물 실험을 하는데 어디가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다른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런데 고추 부분에 이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약간 이상하다는 그 한 줄, 그것 때문에 이것을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바이아그라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1994년도에 해가지고 1998년도에 세계적으로 이 약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택솔 화합물들은 어떤 항암제로서 최고의 탑을 달리고 있는 화합물들이죠. 어쨌든 이와 같은 우리가 어떤 활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스피린이나 그 다음에 지금 타이레놀처럼 카이랄 센터가 없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활성이 있는 화합물들은 카이랄 센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게 공장에서 생산해내지는 못합니다. 이 화합물을 처음부터 만들지는 못해요. 대개 이런 자연에서 뽑아내는 추출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한 20억 달러치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지금 요 부분하고 요 화합물하고 요 화합물을 비교를 해보세요. 어디가 차이가 나나요? 거울상 이성결체죠. 거울상 이성결체라. 그런데 거울상 이성결체인데 그렇다면은 여기가 카이랄 센터, 여기 카이랄 센터가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카이랄 센터가 2개가 있는 화합물인데 그 카이랄 센터가 2개가 있는 화합물을 지금 다시 이부프로펜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카이랄 센터가 있고 하나는 카이랄 센터의 관계 S 폼이고 R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럼 2개를 섞어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1960년대 초반에 이것이 탈리도마이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머님들이 뭘 하나요? 여러분들을 가졌을 때, 아기를 가졌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음식에 대한 반응이죠. 그와 같은 것을 구토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을 방지해주는, 예방해주는,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으로서 정말 아주 많은 양의 약들이 세계적으로 팔리게 됩니다. 탈리도마이드로.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와 같이 다리가
없는 아이들이 그 사이에 그 한 1, 2년 사이에 한 10,000명 이상의 세계에서 태어납니다. 그거는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약을 복용하는데 약에 문제가 있는. 어떤 문제인 걸 보니까 먹을 때는 탈리도마이드를 먹을 때는 R폼과 S폼을 동시에 먹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이와 같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더부룩함이나 그다음에 구토라든지 그다음에 메스꺼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DNA를 변화시켜 가지고 이와 같은 팔이 없는 다리가 없는 아이들을 태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뭐가 되나 모든 산모들이 메스꺼움을 없애주는 것 때문에 이 약을 먹었고 그 다음에 그 약을 먹은 사람들 중에 한 10,000명이 이와 같은 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지결손이 되는 그런 아이들을 출생을 하게 된 거죠. 카이럴센터가 입체 구조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여기서 생명을 죽이는 일이 되겠죠. 죽인다고 보기보다는 어떤 DNA를 파괴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조심을 했어야 되는 약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항상 먹는 테이블 슈크로스도 실제적으로 카이랄 센터를 딱 요 카이랄 센터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카이랄 센터가 몇 개나 있나요? 대단한 물질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카이랄 센터를 가지고 있는 항목. 근데 아마 항상 섞여 있으면 안 되죠. 딱 요게 돼야 우리 맛에, 입맛에 딱 단맛을 내는 그런 설탕이 되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봤던 페클리텍셀 이것만 하더라도 카이랄 센터가 몇 개가 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그럼 이성질 지수가 몇 개나 존재하나요? 2의 11성계. 엄청나게 많은 것 중에서 딱 요게만이, 요 구조만이 정확하게 항암제로서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암물을 만들 때 스테로케미스트리를 무시하고 만들 수는 없는 거죠. 무시한다면 이러한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항암물을 정확하게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항암물을 입체 구조적으로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입체 구조가 여러 가지 어떤 바인딩을 하는 데 있어서 바인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활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몸속에 독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탈리도마이드를 이런 식으로 해서 팝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로 봐서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5년간 팔았을 때 얼마나 많이 팔았겠나요? 그런데 여기에 부작용에 의해 가지고 12,000명 이상의 뭐를 기행아를 출생을 한 거죠. 어마어마한 약물 오용 사태가 돼요. 약물을 잘못 쓴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 임산부들은 잘못이 없죠. 근데 결과적으로 약을 팔 때 잘못한 거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1960년대 초니까 화학적인 기술을 본다면은 여기에서 사람들이 인엔시오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 다음에 인엔시오머가 섞여 있는데 그 한 개는 나쁘고 한 개는 좋은 건지 그러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전체적인 테스트만 했을 때에 어떤 그와 같은 메스꺼움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다. 그 다음에 그대로 파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사먹게 되는 거죠. 하지만은 이와 같은 현상이 되는 거죠. 어떤 현상인가 보세요. 지금 여기 보죠. 세계적으로 12,000명이. 그럼 이게 세계가 완전히 발각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두 가지 형태가 돼. 아까 요 형태는 R 형태입니다. 요 형태는 S 형태가 되죠. 거울상 이성질체야. 하나하나 R 보면 오케이. 이거는 진정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기행아를 만들어주는, DNA를 변형시켜서 기행아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이것을 모르고 뭐가 되나?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먹은 거죠. 다행히 브루펜 시럽은 두 개가 섞여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하나는 효과가 없고 하나만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는 이 효과가 있고 하나는 이 효과가 있는 거죠. 어떻게? 그죠?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화합물을 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구조가 두 개가 뭐가 나나? 거울상 이성결체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피아민트 향이죠. 향이 납니다. 스피아민트 향.
그런데 이것은 뭐가 되나? 캐르베이시드에 들어가지고 있는 것은 쓴맛을 나타내요. 뭐가 차이가 나나요? 구조가 다른 거죠. 요 구조가. 하나는 S폼이고 하나는 R폼인데 하나는 향기롭고 하나는 뭐가 되나? 쓴맛이 나는 거죠. 하나는 효과가 있고 하나는 효과가 없고 하나는 이런 효과가 있고 하나는 또 다른 효과가 안 좋은 효과가 있고 이런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스티로케미스트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활성이 달라진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합물을 만들 때는 뭐를 탄소와 탄소를 연결시켜주고 작용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스티로케미스트리를 반드시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스티로케미스트리대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스티로케미스트리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거기에 따라서 활성이 전혀 정반대로 될 수도 있고 엉뚱한 활성을 나타낼 수도 있구나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좋은 냄새를 향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물질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위치에서 감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지를 해주게 되면서 그 사이트가 아까 처음에 첫 슬라이드 보여준 거 있죠? 그 사이트가 딱 맞으면 바인딩이 딱 되는 거죠. 바인딩이 되면서 우리가 쓴맛이 나는구나 아니면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구나 아니면은 효과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체내에서 아니면은 생명체 안에서도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가 그것을 이와 같은 반응에 의해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화합물은 두 가지가 이 뭐가 되나요? 이것은 둘 다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거예요. 에페드린에서 이걸 만들 수도 있고 슈도 에페드린에서 이것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화합물들은 나중에 뭐로 쓰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의 처음에는 진정제로 쓰이고 아니면 소화제로 쓰이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마약으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에피드린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나요? 이런 반응을 클로리네이션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클로리네이션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떼내주고 하면은 이런 구조가 되죠. 그럼 메스암페타민이 되는 것이고 마약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힐로폰 하는 거죠. 기분을 업시키는 물질이 결과적으로는 메스암페타민 아니면 크리스탈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사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요구하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산다 그러면은 외국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마약을 만들려고 하는 모양이다 해서 안 파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화합물들을 상당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사기 어렵죠. 미국에서는 뭐 그 사는 데는 큰 제한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런 물질들이 있으면은 이런 걸 가지고 한 단계, 두 단계만 하면은 뭐가 되나 마약을 만들 수 있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것조차도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카이랄 센터를 만들어주는 카이랄 화합물, 그 다음에 입체 구조를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입체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반응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보기에 잘 모르겠죠. 왜? 복잡하게 해놨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요걸 보세요. 이게 알릴 알코올이에요. 알릴 알코올에 여기에 OH가 있고 CH2가 있고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어. 그런데 이와 같은 반응을 하면은 이와 같은 이중결합에 뭘 만들어주는 거예요? 에폭사이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에폭사이드가 만들어지겠나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지겠나요? 둘 다 만들어지죠. 이거 똑같죠. 그런데 이 논문은 이 둘 다 만들어지는 낭을 우리가 이것을 원하면 이것을 만들고 이것을 원하면 이것만 만드는 거죠. 누구든지 이 이중결합에서 에폭시데이션 하는데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는데 컨트롤할 생각을 아무도 못한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시약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위로 넣든지 아래로만 넣을 수 있는 반응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에이시메트릭 에폭시데이션이라고 하고 이것을 개발한 사람이 KB 샤플리스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 반응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이게
요 하나의 논문이 노벨상을 받는데 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죠. 노벨상을 받는데 거의 50%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논문이 어느 만큼 길겠나요? 온 페이지 하나, 이쪽에 반 페이지, 여기에 반 페이지, 페이지 수로 하더라도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해당되는 논문이 노벨상을 받는데 50%의 기여로 했다는 거죠. 그 기여는 누구든지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있으면은 카이랄 에폭시데이션은 생각을 못한 거죠. 50대 50으로 본 거죠. 그 다음에 잘 조절해 주게 되면 비율을 좀 바꿔줄 수는 있을까 했는데 이분은 뭘 했나요? 이와 같은 이중결합에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만들고 이게 필요하다 이걸 만드는 거죠. 대단한 기술인데 이런 것들이 1980년도에 이런 논문을 하나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알릴 알코올에다가 그 다음에 촉매를 테트라 아이소프로필 타이타늄을 쓰고 그 다음에 부타놀에 그 다음에 OH가 O가 하나 더 들어가지고 있는 펄옥시 터시리 부타놀을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는 이것은 뭐냐면은 O를 도입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O를 도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촉매가 되겠죠. 컴플렉스를 만들어주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뭘 쓰는가 하면은 다이에셀 타트레이트를 쓸 수가 있는데 두 가지가 됩니다. D폼의 다이에셀 타트레이트, L폼의 다이에셀 타트레이트를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조건은 동일하죠. 요 조건은 동일해. 그런데 이것을 해주게 되면은 에폭사이드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사용해주게 되면 에폭사이드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단지 이거죠. 대단한 발견이죠. 대단한 연구입니다. 왜?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단지 이것만 바꿔주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가 다운으로 에폭시 함유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아이소프로필 그룹이 4개가 있는 타이타늄 화합물을 반응을 뭐하고 다이에셀 타트레이트 아까 D폼이라고 그랬죠? D폼하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여기 하나가 여기가 아이소프로필 그룹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 여기가 하나 떨어져 나가고 요 OH가 반응을 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게 됩니다. 그럼 요게 하나의 평면이 있는 요것은 위에 요것은 아래가 되겠죠. 이와 같은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만들어진 것이 그 다음에 여기서 터시리 부타놀에서 옥시가 하나 더 들어간 옥시 터시리 부타놀 아니면은 옥시 터시리 부타놀을 반응시켜주게 되면은 요 상태가 여기로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는 알릴 알코올을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알릴 알코올이 되면서 뭐가 되겠나? 여기에 요 옥시전이 여기에서 에폭시데이션을 할 수 있는 사이트로 딱 컴플렉스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에폭사이드를 딱 요 위치에서 만들어 주고 됐죠. 그러면서 여기가 끊어져서 이와 같은 앞으로 들어가는 에폭사이드 화합물을 만들고 다시 이것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끊어지고 나면은 이것이 다시 끊어지고 나면은 다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캐탈리스트가 뭐가 되는가 하면은 테트라 아이소부틸 타이타늄하고 그 다음에 다이에셀 타트레이트가 캐탈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대해서 다시 여기 되는 거고 한 번 더 반응을 해주게 되면 요거 만들고 다시 또 돌아가고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샤플리스 에이시메트릭 에폭시데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언제라고요? 1980년도에. 그 다음에 3페이지짜리 논문입니다. 이것을 좀 더 복잡하게 설명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이게 알릴 알코올을 집어넣었을 때 조절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논문을 딱 그 논문이 나오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뭐가 되나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고 아무도 시도하려고 생각을 안 한 거죠. 왜? 그 자체가 안 된다고 봤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놨으니까 뭐가 되나? 이것만 해도 노벨상을 받겠다 싶었는데 이분이 다시 또 뭘 하는가 하면은 또 이런 일을 합니다. 이중결합이 있는 화합물에다가
뭘 만드는가 하면 다이하이드록시레이션을 시켜주고 양쪽에 다 OH를 만들어주는 것은 포타시움 퍼망가네이트라든지 오스뮴 테트라옥사이드 가지고 하면 쫙 잘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OH, 여기 OH, 여기 OH, 여기 OH가 방향성이 없죠. 똑같이 나와. 그런데 이분은 한 가지만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때 얘 뭐라? AD 믹스, 알파, AD 믹스, 베타 이런 시약들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반응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유용한 게 요와 같은 행태든지 요와 같은 행태든지 혹시 여러분들 보면서 저 화합물 좀 유사하다 싶은 게 있나요? 이 화합물을 보면서 실제적으로는 이 구조는 어디에 나오나요?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말라리아로 인해 가지고 열을 내려야 될 때에 쓰는 해열제 그 구조가 키닌인데 그 키닌의 구조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조를 잘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양쪽에다 붙여가지고 뭐가 되나 다이하이드록시레이션을 필요에 따라서는 위쪽만 하고 아니면 다이하이드록시레이션을 필요에 따라서는 아래쪽만 하게 되는 경우죠. 쉽지 않은 반응이겠죠.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이제 에포키데이션 다이하이드록실레이션 소스로서는 뭘 쓰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오스뮴 테트라옥사이드를 씁니다. 오스뮴 테트라옥사이드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라이간들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구조를 만들어주고 결과적으로 봐서는 쭉 사이클이 돌아오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되든지 아니면 이와 같은 형태로 다이하이드록실 그룹이 빠져나오도록 하는 경우죠. 근데 이와 같이 어떤 화합물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바인딩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설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계속 집중적으로 연구한 결과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대충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것이 어려운 반응인데 이것을 해낸 거죠. 어느 만큼 이제 고생을 했는가, 어느 만큼 노력을 많이 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겠죠. 자, 아까 이야기했던 키닌의 구조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리간들을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가 되겠죠. 아까 봤던 이와 같은 DHQ,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와 같은 DHQD 이런 화합물들 베이스는 어떤 키놀린, 퀴닌의 그 베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가운데다가 이걸 두고, 그죠? 이런 식으로 구조를 리간드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이제 AD 믹스 베타냐, AD 믹스 알파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느냐 위쪽으로. 자, 실제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50대 50으로 나오면 됩니다.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원하면은 이것만 얻고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원하면은 이것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찾아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나 지금 이런 화합물을 직접 만듭니다. 뭐가 되죠? 여성 호르몬이죠. 에스트라다이올 형태의 이 화합물은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 주게 되는 이런 형태의 화합물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이제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누구든지 우리가 이중결합에 우리가 OH가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물질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 위로 들어가는 물질을 만들고 싶다. 그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시약을 사가지고 하면은 바로 됩니다. 물론 거기까지가 이제 힘이 들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걸 가지고 아주 복잡한 다양한 형태의 뭘 만들 수 있나요? 내추럴 프로덕트를 합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반응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업적을 해서
2001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죠. 자, 올해도 노벨 수상자가 있었죠. 우리가 DNA 가이를 이용해가 자르는데 거기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상금을 둘이서 두 사람이 뭐가 되나 반반씩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 사람이 노벨상을 받으면 상금이 어떻게 돼야 되겠나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되죠. 근데 재밌게도 여기 보면 뭐가 되나? 이 사람이 2분의 1을 받습니다. 2분의 1을 받고 이쪽에 두 사람이 2분의 1을 가지고 둘이 나눠주는 거죠. 그만큼 이분이 뭐가 되나? 기여도가 높다는 거죠. 높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일이 두 가지 반응이죠. 한 가지는 뭐가 되나? 이중결합에 에폭사이드를 카이랄하게 붙이느냐. 그 다음에 이중결합에 다이하이드록시 그룹을 카이랄하게 붙이느냐. 그 딱 두 가지 반응이죠. 그 딱 두 가지 반응인데 결과적으로는 그 두 가지 반응을 가지고 한 가지 방법의 노벨상에 충분해요. 근데 그 비율이 너무 세기 때문에 요 세 사람이 받는 노벨상 중에서 노벨상 상금이 뭐가 되나요? 2분의 1을 이분에게 주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스토리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분은 지금 노요리 교수는 일본에 있는 나고야 대학에 있는 교수로서 카이랄 수소를 붙이는데 카르보닐 그룹을 수소를 붙이는데 RS를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줬는데 그 논문 때문에 그랬고 수소화 반응을 하는데 그 H-를 쓰는데 어떤 그것도 잘 리간들을 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연구를 어떤 식으로 했는가를 지금 이와 같은 캐리어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샤프리스 교수가 1968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죠? 유명한 대학이죠.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포스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옮겨가나요? 하버드로 옮겨가죠. 하버드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버드로 갔을 때에 이분이 무슨 연구를 하게 되는가 하면은 맨 처음에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MIT로 또 옮겨가게 됩니다. MIT로. 그 다음에 MIT에서 있는데 그렇게 그 좋은 연구 결과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런 연구 결과를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한 연구인데 누구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 연구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거의 1977년도에 쫓겨가다시피 해서 어디로? 스탠포드 대학으로 갑니다. 스탠포드 대학으로 가죠. 근데 스탠포드 대학에 있으면서 뭘 하나요? 스탠포드 대학에 있으면서 카이랄 에폭시데이션을 마무리를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이죠. 아주 오랫동안 한 연구가 그때서 결과가 되는데 1980년에 좋은 논문이 나오죠. 그때부터 연구가 되는데 또 이때는 또 뭘 시작을 하나요? 이분이 또 카이랄 하이드록실레이션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나 또 논문은 많이 안 나오니까 이분이 어디로 쫓겨가나요? MIT로 쫓겨가게 되죠. MIT를 쫓겨가는 형태고 지금은 MIT에서 다시 뭐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스크립스 리서치 센터라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연구소가 되지 그쪽에서 교수로서 재직을 하고 계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봤을 때는 연구 결과가 많이 없어서 쫓겨갔는데 어디로 갔나요? MIT에서 스탠퍼드로 아니면은 하버드로 아니면은 MIT로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연구 결과가 없어서 쫓겨갔다고 하지만은 이 가장 세계에서 좋은 대학에 스탠퍼드 그 다음에 하버드 MIT 그 다음에 스크립스 리서치 인스티튜트 가장 좋은 데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연구 결과는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연구 결과가 나오면 무지무지하게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번 챕터에서는 스티로케미스트리가 우리가 화합물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전염물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런 데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